자, 그러면은 기출문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변호사 시험에 나왔던 부분인데, 기출문제 변호사 시험 첫 번째 나온 것은 2018년도 7회 변호사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위전착인데, 요 관련된 위전착은 그냥 일반적인 총칙상의 위전착을 말한 거다. 자,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승객갑이 피해자 A가 휴대폰을 떨어뜨리자 휴대폰을 발견하고 전해주기에 A를 따라 하차하면서 A를 불러 대답이 없자 A 어깨를 잡았어요. 이건 뭐 승객갑의 폭행행위로 판단할 수 있지만 뭐 사회적 상당성이 없는 행위다. 그러니까 구성권의 폭행죄의 구성권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때 A를 기다리는 남자친구 을이 어떻게 했냐? 남자친구 을은 그 장면을 보고 갑을 성폭행범으로 오해하여 성폭행범으로 오해하여 A를 구하기 위해 갑을 밀쳐 넘어뜨렸어요. 자, 이거는 폭행입니다. 자, 이게 상해가 아니죠. 이걸 왜 폭행으로 구성했냐? 상해가 아니고 이거는 엄격 책임설에 의할 때만이 더 정확하게 답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출제자가 폭행으로 구성한 거예요. 상해죄로 구성하면 법효과 제한 책임설을 할 때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합니다. 근데 이 폭행으로 구성하면은 엄격 책임설에 뭐 법효과 제한 책임설에 의하면 아예 폭행죄는 과실범 처벌 중에 없으면 무죄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노렸다기보다는 그분이 그렇게 이제 출제를 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의뢰제책이 결국 많은 배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만약 을과 함께 했던 을의 친구 이 병이 갑이 A에게 접근한 목적과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평소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던 갑을 이번 기회에 혼내주려고 병이 을에게 갑이 A를 성폭행하려 한다라고 말하면서 을이 갑을 폭행하도록 부추겼다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넘어뜨리는 것이라면 이 병의 재책은 어떻게 했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말하고 폭행하러 부추겼다는 자체만 가지고 이게 우월적 의사지배가 인정되겠냐는 겁니다. 우월적 의사지배가 인정되지 않으면 결국 병한테 발생될 수 있는 문제는 뭐냐. 병한테 성립할 수 있는 범죄는 결국 공범 중에서 교사범 성립 여부만 나중에 체크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요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은 밑에 보면은 자, 갑과 을의 직결해 가지고 나머지 뭐 갑의 제책은 여기 보면은 뭐 사기죄에서 설명한다니까 뭐고 을의 제책 밀어 넘어뜨리는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자, 기본적으로 그 을이 갑을 밀어 넘어뜨리는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는 자, 어떤 행위에 구성유권에 해당하느냐. 즉, 이 유법성 조각 사유와 관련돼 가지고 유전처가 논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행위에 구성유권에 해당하는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언급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폭행죄 구성유권에 해당한다. 자, 그리고 학설대를 보면은 뭐 엄격 책임설, 그다음에 유추적용설, 근데 법효가 제한 책임설이 대립한다고 써놨어요. 그리고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로는 아예 설명도 안 해놨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으로 관련된 것들을 보고 판례는 어떻게 한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을 조각한다. 즉 구성유권에 해당하고 위법성을 조각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 그냥 구성유권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다고 본다.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돼요. 자, 근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뒷부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이 학설에 대해서 학설의 내용을 쓰고 학설에 대한 평가를 써야죠. 자, 검토 및 사안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건 제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여러분들 보면은 자, 그렇기 때문에 위전착 관련돼 가지고 법 엄격 책임서 입장에 써야 된다. 이건 판례를 비판해야겠죠. 판례는 객관적 정당한 요소가 결여되어 있음에도 위법성을 조각하는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유추적 경설은 자, 악의 제3자에 대한 공범 성립이 인정할 수 없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중에서 두 가지 다 안 쓰고 한 가지씩만 써도 돼요. 지금 보니까 시간상 두 가지 다 쓸 시간이 없는 것 같아. 법효과 제한 책임설은 뭐냐? 구성요건적 고의가 인정된 행위를 다시 과실범으로 인정하는 것은 책임 모순이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위법성 영역에서 일어난 착오는 사실에 관한 것이든 평가에 관한 것이든 위법성의 착오를 엄격 해석하는 엄격 책임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을 할 때 어떡하냐? 자, 엄격 책임설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유무에 따라 판단하는데 사안에서 을이 갑을 폭행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왜?
이 폭행이라고 하는 건 형법상의 범죄인데 형법상의 범죄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폭행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단 양형에서 참작하면 된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 세네 줄에 거쳐가지고 검토 및 사안으로 정리를 해줘야죠. 만약에 아까 폭행이 아닌 상해로 봤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상해로 보면 이와 관련돼 가지고 엄격 책임자로 입증해서 상해죄가 성립한다. 양형에서 참작하면 된다 그러는데 만약에 법효과 제한 책임자로 하면 어떡합니까? 폭행죄 만약에 이걸 관련돼 가지고 여기서 제가 엄격 책임자에 의하면 했지만 만약에 법효과 제한 책임자에 의한다. 그러면 여기는 폭행죄와 관련돼 가지고 폭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상해죄로 봤다. 그러면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고 고의범위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만 아니 뭐야 상해치사죄 아니라 과실치상죄만 성립한다. 이렇게 논의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의도해가지고 출제자는 이걸 일부러 폭행죄로 구성한 거다. 만약에 법효과 제한 책임 처리가 하려면 무죄가 되는데? 라고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때렸는데 무죄야? 좀 애매한데? 답안 적성해 놓고 그러기 때문에 엄격 책임설에 의해서 요 답안을 구성하도록 일부러 유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자 그럼 병의 대책 관련돼 가지고 요거는 이제 제가 해설한 게 아니라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에 있는 것들을 좀 정리해 놓은 건데 여기 보면은 지금 이 배점이 10점이에요. 10점인데 이거를 갖다 다 쓸 수 있어요? 안 되죠. 자 그러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병에 대해서는 의사지배가 인정되느냐 관련돼 가지고 의사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아예 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쪽 윗부분은. 결국 의사지배가 부정되는 경우 교사범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데 자 갑의 제출 관련돼 가지고 결국 엄격 책임설 엄격 책임설과 엄격 책임설에 따를 때만 의뢰 행위는 구성권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인정되는 행위이므로 자 병은 어떻게 해요? 폭행죄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봤던 것 법효과 제한 책임설이 그럼 어떡하냐? 폭행죄 구성권 해당성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책임이 부정되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병은 어떡하냐? 폭행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두 가지 학설에 의할 때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폭행죄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러니까 즉이 법효과 제한 책임설에 의할 때만 이 정의 행위, 아니 그 의뢰 행위에 대해서 구성권 해당성과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제 관련돼 가지고 정리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로 정리하면 그 18년, 17년도 이게 몇 년도죠? 18년도 제7회 시험은 크게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었고 16년도 문제는 이 저기 뭐 18년도 7회 시험 문제를 냈던 분이 원래 이 16년도 5회 변호사 시험을 냈었죠. 근데 냈었는데 이게 꼭 엄격 책임설에 의하지 않더라도 답이 나오니까 17년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엄격 책임설에 의해서 답을 유도하도록 문제를 낸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는 것처럼 여기 핵심적인 사항은 자, 2번인데 A와 B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지는 못했으나 프로포폴을 주사하는 현장을 지금 복귀했으므로 더 이상의 조사는 필요 없다 생각하고 자, 이게 누구의 지금 여기요. 이거 관련돼 가지고 요 2번에 행위를 한 사람이 위에 쭉 설명을 안 했지만 갑과 을이라고 하는 기자입니다. 자, 이 기자가 뭐 A, B한테 설명 듣지 않고 병원장 A가 거액을 받고 병원장 A가 거액을 받고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주사해주고 있으며 B도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여받는 것을 보인다. 라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했고 이 기사는 다음 날 참소식 신문 일면에 특종으로 게재됐어요. 자, 이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근데 그 다음에 보면 갑과 을은 이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굳게 믿었고 자, 사실이라고 믿었다. 나중에 진실한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다음에 A나 B를 비방할 의도 없이 중요한 게 A나 B를 비방할 의도도 없이 근절하는데 일조한다는 생각에서 기사한 거다. 자, 이 부분은 뭐예요? 이 부분은 결국 공익성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뭐다? 진실하지 않지만 진실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입니다. 자, 근데 관련된 나중에 헛소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이의 사실에서 갑과 을의 직을 논하라. 기자들에 대해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하는 건데 결국 얘네가 착오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를 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뭐 이번의 경우에 위 나의 경우에 갑과 을이라고 하는 기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신문사 대표이사의 방조범 성립 여부를 긍정하는 견해를 제시해 보셔가지고 이건 5점짜리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쟁점들을 보면은 자, 기본적으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겠냐? 아니면 307조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냐? 뭐 이런 쟁점인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하는데 쭉 나오면 뭐라 그래야 돼요? 아까 봤지만 간단하게 여러분이 출판물에 명예훼손죄 구성에 해당할 수 있는 거 관련돼 가지고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 하나만 정확히 써주면 돼요. 즉 얘가 공익적 목적을 요구했기 때문에 판례에 따르면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 경우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뭐 출판물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307조 2항의 허위사실 역시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도 문제되는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는 갑과 을은 적시한 사실 진행을 믿었으므로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다. 즉 15조 1항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다. 자, 결국 갑과 을의 행위는 307조 1항의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자, 관련돼 가지고 명예훼손죄 구성에 해당한다. 그럼 관련돼 가지고 310조 이하 유법성 조항 여부 및 진실성의 착오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되냐. 자, 관련돼 가지고 핵심적인 사항은 이거죠. 아무리 307조 1항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더라도 310조에 의한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않는 이유가 뭐냐? 객관적으로 진실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공익성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310조에 의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경우를 한다고 이 착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착오 해결 방법으로 학설과 판례가 이렇게 있다. 그렇지만 검토 관련돼 가지고는 여기 이제 검토는 판례에 따르면이라고 했어요. 자, 판례에 따르면 결국 뭐 상당한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갑과 을에게는 위법성 조각 및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는데 판례에 따르면이 아니라 엄격 책임설하면 어떻게 해요? 엄격 책임설에 따르더라도 기본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어서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검토 및 적용에 이제 여기 해설에는 판례에 따르면이라고 했지만 엄격 책임설에 따른 검토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그럼 신문사 사장 자, 사장의 죄책 관련돼 가지고는 죄책 관련돼 5점이나 배점돼 있는데 여기다 뭐 길게 쓸 필요가 없죠. 자, 결국 관련돼 가지고 포상금을 주기로 한 행위가 있다. 그럼 그거는 방조행위에 불과하다. 자, 방조행위에 대한데 기본적으로 관련돼 가지고 뭐 기능적 행위 지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뭐 그렇게 판단해 아니 기능적 행위 지부가 아니라 우월적인 사실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방조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고 이 밑에 보는 것처럼 갑과 을의 죄책에 따른 대표이사의 방조범 성립 가능성 그래가지고 지금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 판례 의견에 따랐다면 어떻게 해요? 자, 판례 내지 의무합작 심사에 따를 경우 어떻게 해요? 진실성 착오에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갑과 을은 위법성이 조각되는 무죄가 되므로 방조범 성립 불가능하다. 근데 상당한 이유가 부정되면 어떻게 해요? 지금 그 상당한 이유가 부정되면은 갑과 을의 위법성이 인정되고 대표이사의 방조범 성립도 가능하다. 자, 그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엄격 책임설을 적용하면 어떠냐? 방조범 성립이 가능하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서 어느 학설을 따라가든지 여러분들이 그 학설에 따라가는 결론만 맺어주면 되죠. 여기 이제 이게 교재니까 관련돼 가지고 5점짜리 배점에다가 어떻게 쓸지 여부 때문에 이렇게 많이 써놨지만은 실제로는 어느 학설을 따랐으면 그 학설에 따라 가지고 결론만 맺어주면 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년 작년 모의시험 2차에 나왔던 건데 이 부분은 뭐냐? 이 부분은 앞부분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관련돼 가지고 얘가 감녀가 이 병한테 이 병한테만 어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합니다. 근데 얘는 뭐요? 이 병은 이거를 진실한 사실로 오인한 거예요. 근데 회사 내부 통신망의 게시판에다가 게재했다는 겁니다. 자, 내부 통신망? 아, 이거 정보통신망이구나. 인터넷이라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얘의 죄책은 뭐냐? 얘의 죄책은 이 병한테 선입되는 구성 요건은 얘한테는 결국 정통방법상의 사이버 명예훼손이 의 구성 요건에 우선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여부를 따져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과 똑같다는 겁니다. 앞부분에 그 저기 본시험에 나왔던 것처럼 똑같은 게
여기 보는 것처럼 자 정보통신망법상의 사이버 명칭을 성립하겠냐 쭉 가지고 여기서 관련돼 가지고 병에게는 공익이 인정되므로 비방의 목적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307조 1항의 명예훼손죄가 기소에 이르는지 여부에 관련돼 가지고 결국 비방적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도 없으므로 307조 2항이 적용되지 않고 307조 1항이 성립 여부가 문제된다. 그러면 310조의 착오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되냐? 착오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착오는 착오 문제 310조의 착오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으로 여기 써야 될 거는 여기는 이제 해설 기준에 그게 안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310조에 의해서 310조에서 위법성 조가 안 된다. 그러고 나서 쓸게. 그러면 착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여러분들이 판단해 가지고 밑에 답안지를 작성하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모든 부분 여기 보면 100점 몇 점이에요? 20점 중에서 자 20점 중에 보면 몇 점입니까? 이거 4점, 이거 3점입니다. 20점 중에서 7점만 배점돼 있고 나머지 13점은 다 착오 관련된 학설 얘기로 다 나눠져 있어요. 그렇기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된다라고 판단하면 되고 작년에 이거 해설할 때 학생들 물어보니까 이거는 물어보는 학생들인데 자 여기 보면은 회사 내부 통신망의 게시판에 게시했다. 자 이것도 다 인터넷망이에요. 정보통신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런 것들은 알고 있어야겠죠. 인터넷에는 세 가지가 있죠. 인터넷에는 표면 웹, 그다음에 심층 웹, 다크웹이라고 하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표면 웹이라는 건 뭐냐? 서페이스 웹이라고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인터넷상의 여러 가지 기자들입니다. 네이버나 다음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신문에 나온 거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거 그게 인터넷의 표면 웹이고 그다음에 심층 웹은 뭐냐? 심층 웹은 여기서 말하는 인트라넷 어떤 아이디나 패스워드나 몇몇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심층 웹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다크웹은 뭐요? 표면웹과 심층 웹은 우리가 일반적인 그 검색 도구, 그다음에 뭐 익스플로러라든가 아니면 요즘은 이제 그 크롬 같은 거 쓰죠. 그런 걸 통해서 들어갔는데 다크웹은 특정된 어떤 그 도구를 통해서만 들어갈 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넣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일반적인 사람들 못 볼 수 있는 걸 다크웹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망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통신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표면 웹이라고 하는 것 이외에도 심층 웹도 포함되고 다크웹까지 포함된다. 그러므로 내부 통신망이라고 하는 인트라넷은 뭐다? 심층 웹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보통신망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일부 학생이 내부 통신망이 넣었기 때문에 교수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또 모의 시험에 나왔던 부분에 보면은 자, 요 정도네요. 모의 시험에 나왔던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뭐 그 정도다. 관련돼 가지고 2020년에 72페이지 나왔던 거 앞부분에 건 우연방해하고 이제 정당 오상방해 섞어놨던 거 있죠.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쓸 때 어떻게 쓰냐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보면은 아까 310조 착오 문제 어떡하냐 관련돼 가지고 자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의 착오를 보는 견해 일설은 어떻게 해요? 엄격 책임설, 소극적 구성권 표지 이론, 뭐 사실의 착오 유추적 용설, 제한 책임설에 따른다. 이 제한 책임설은 법효과 제한 책임설을 말하죠. 근데 따라 해설되고 이중 엄격 책임설에 의하면 16조의 정당한 이유가 부정되어 307조 1항의 지책을 지게 되지만 나머지 학설은 다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범으로 불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것이 바로 허용된 위험설 음압체 심사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음압체 심사설은 그렇게 보면 되고 이설 보면 더냐 이설은 일설 중에서 제한 책임설에 의할 경우 명예훼손죄 과실범 불합리가 준다는 진실성의 착오는 자 진실성의 착오는 307조 2항의 고의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나 307조 1항의 고의에 인정에는 영향이 없다는 견해로 면책 사유를 긍정하여 착오에 정당한 근거가 있다면 고의가 부정되는 건 아니지만 낮은 등급의 반가치만 있게 돼가지고 쭉 한다는 견해이다. 이렇게 복잡하게 되는데 이거는 실제로 얘네는 307조 이렇게 복잡하게 쓸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15조 1항에 대한
차고설이라고 하는 것은 307조 2항에 해당하지만 307조 1항으로 생각하는데 그 잘못 생각한 거에 잘못 생각한 건 위법성의 착오로 판단해 가지고 정당한 이유 유무에 따라 판단하는 겁니다. 자, 관련돼 가지고 그 다음에 뒤에 보는 것처럼 허용된 위험성은 아까 말한 것처럼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주관적 정당한 요소에 요소를 갖다가 내용을 하나 더 추가하는 거죠.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이거는 유전착으로 보지 않고 이 성실한 검토 의무라는 거, 성실한 검토 의무라는 거, 아니면 다른 말로는 의무합치적 심사라고 하는 요소들을 310조에 필요한 특수한 310조에 필요한 주관적 정당화 요소로 파악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아까 그 말이에요. 주관적 정당화 요소는 일반적인 견해에 갈 때는 인식 플러스 의사라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건데 요 허용된 위험설 의무합치적 심사설은 여기다가 뭘 추가를 하느냐? 여기다가 의무합치적 심사 아니면 성실한 검토 의무를 판단해 가지고 인식과 의사는 있었는데 이것까지 있다면 어떠냐? 이것까지 있다면은 주관적 정당성이 인정돼 가지고 관련돼 가지고 위법성이 조각된다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판례의 태도가 이것과 동일하다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판례의 태도를 보면은 뭐 관련돼 가지고 정당한 이유. 그러니까 판례의 태도를 논할 때 어떤 판례들은 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는데 정당한 이유나 상당한 이유나 스스로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파악하면은 크게 뭐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 관련돼 가지고는 뭐 기본적으로 그 여자가 아까 말한 그 여자가 병한테 허위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병이 이제 그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내용을 적시했는데 관련돼 가지고 이 허위 사실 역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아까 말한 갑이라는 여자가 자기 남편을 갖다가 이제 파멸시키려고 남편 회사의 직원인 병한테 허위 사실을 알려줬을 때 허위 사실을 전달해가지고 얘가 인터넷망에다가 게시하게 했을 때 얘 죄책이에요. 자, 결국 허위 사실 역시 명예훼손죄의 직접 정범이 성립하느냐 아니면 처벌되지 않는 사람을 이용했기 때문에 뭐 간접 정범이 될 수 있느냐와 관련돼 가지고 솔직히 이건 보면 그냥 판례 입장에 따르면 판례가 전파 가능성 이론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냥 이 전달하는 자체 이 자체가 직접 정범이 성립한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때 교환해 보니까 해설 중에 간접 정범 또는 교사범 성립 여부가 가능하냐 했을 때 정범 배우의 정범 가능성 이건 인정하지 않는다. 교사범 성립성 관련돼 가지고 교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교사범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솔직히 3점씩이나 배점되어 있었지만 이걸 쓴 학생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접 정범과 관련돼 가지고 성립 여부를 논하는 정도만 썼었으면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너무 또 급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뭐 쭉 쉽게 끝났는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아까 설명한 이론 부분을 잘 이해하고 관련된 문제들을 보면은 딱 패턴이 있다는 거죠. 관련돼 가지고 요 당시에 18년도 7회 변호사 시험에 나왔던 거는 유전착 관련된 것 중에 총론상의 유전착이었는데 상해죄로 구성하지 않고 폭행죄를 일부러 구성한 거다. 좀 엄격 책임서를 따라가게 하려고. 자,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이때 16년 5회 변호사 시험은 명예훼손죄에 관련된 유전책이었는데 이 부분 관련돼 가지고는 엄격 책임설에 따라가는 것이 타당하지만은 뭐 법효과 제한 책임설을 따라가더라도 답안 구성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단지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비방의 목적이 없어서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15조 1항 때문에 307조 2항에 해당하지 않고 307조 1항에 해당한다. 그러나 307조 1항에 해당하더라도 310조에서 위법성력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착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관련된 학설의 문제. 그것들만 여러분들이 쭉 정리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뭐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뭐 교환 자체에서는 페이지상으로 제가 이제 앞에 이론 설명하려고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뭐 교환 자체로는 112페이지부터 뭐 120페이지까지 한 8페이지 정도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고 쭉 보면은 앞에 설명 읽어보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뭐 판단할 수 있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유전착과 관련된 문제까지 마치도록 하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2시부터 5시까지죠.
토요일에 보강이 있으니까 2시부터 5시까지 하는데 미술원과 관련된 것들 간단하게 맞추고 공법론에 관련된 내용들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